오늘 이제 수열, 대수 세 번째 단원이죠. 수열의 첫 번째 시간이고, 재밌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약간 삼각함수는 좀 어렵잖아. 근데 수열 같은 경우는 좀 재밌거든? 수학을 그 전에 좀 못하던 애들도 여기선 점수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가연아.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수열의 뜻부터 얘기할 거예요. 수열의 뜻부터 얘기할 건데, 수를 그냥 나열한 거예요. 수를 그냥 나열한 것들을 수열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 수아, 여기 뭐가 오겠니, 진짜? 자, 아무런 규칙이 없어도 돼요. 수열은 그냥 나열만 하면 돼, 숫자를. 아시겠죠? 약간 너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수열에서 이제 등차 수열, 뭐 등비 수열 이런 걸 배울 건데, 일단은 그 근본적인 수열의 의미는 그냥 숫자를 쪼르륵 다 나열하면 그냥 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수열을 얘기할 때 어떤 용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살짝 한번 얘기할 건데 잘 봐. 일단은 이 숫자, 처음에 나온 숫자잖아. 얘를 이 수열의 항이라고 해요, 항.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항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특별하게, 특별한 것도 아니죠. 당연히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우리 다항식에서 뭐 x 더하기 2y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항을 얘기하라고 하면 x랑 2y랑 3이었잖아요. 수열에서 말하는 항은 이 수를 나열했을 때 각각의 숫자들을 이 수열의 항이라고 하고, 자, 이름이 다 있겠죠? 제일 처음에 나온 숫자니까 얘를 첫 번째 항 이렇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가리 안 어렵죠, 이거는? 자, 근데 맨날 우리 영어 공부하면 알잖아. 아우, 왜 수야 가만히 있니? 아무런 느낌이 없어? 뭐라 써? 그냥 A로 써? 아, 그래, 죄송해요. 아! 그 다음에 대명사로 she 이렇게 쓰잖아요. 매번 이 주어를 매번 이렇게 풀네임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영어에서도,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열이 쫙 나열되어 있을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것들을 대명사로 일단 별명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 얘를 보통 A1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를 두 번째 항이니까 A2 이렇게 씁니다. 약속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열을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기본적인 수열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의 약속들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A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야, 루트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숫자가 사실 안 적혀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상용 로그에서 로그 7 이렇게 썼다고 치면은 요 밑에 숫자가 없지만 사실 10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항을 얘기할 때 이 아래에 숫자를 안 쓰고 그냥 A라고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굳이 1을 안 붙여도 그냥 A라고 쓰면 얘는 첫 번째 항을 지칭하는 거다. 요것도 일단 표현의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수열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가잖아. 얘를 합쳐서 총괄해서 얘기하는 방법은, 이 수열 전체를 얘기하는 방법은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중괄로 AN 중괄로 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n이 약간 일반화된 느낌이야. n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내가 언급하는 이 수열을 대명사로 전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열을 AN, BN 이렇게 표현을 해요. BN이면 B1, B2, B3 뭐 이렇게 쭉 가는 수열이었던 거지. 표현에 대해서 지금 자, 그럼 일단 볼까? 수열의 뜻은 3, 6, 9, 12와 같이 차례대로 그냥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 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하고, 맨 처음에 있는 이 3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보시면 일정한 규칙 없어도 그냥 수를 나열한 것도 수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걸 배우는데 이런 거 다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리고 내가 점점점 센터 닷 썼잖아, 센터 닷.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러면 항이 지금 무한히 가는 거예요. 항이 유한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계가 있으니까 이 수열 같은 경우는 무한 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이 유한계에 있으면은 유한 수열, 항이 무한히 많으면은 무한 수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센터 다시 없어. 그럼 얘는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인 유한 수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의 수는 유한 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선 8개가 되는 거고 이 수열의 항 수는 그다음에 끝항 같은 경우는 요 수열에서는 이제 9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건 좀 재밌는데 2, 4, 6, 8, 10, 12 자, 이렇게 가는 무한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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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백아연 씨 위에 수열이 쉬워 보여요? 밑에 수열이 쉬워 보여요? 위에요? 최수아 씨는요? 뭐라고? 위에? 한가연 씨는요? 밑에 거? 자, 엄밀히 말하면 위에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갑자기 위에 수열에서 이건 좀 쉽긴 한데 내가 조금만 바꿔볼게. 비슷하게 5, 7, 9 이것도 너무 쉽나? 5, 8, 11, 14, 17, 20 자, 이렇게 간 수열이라 쉽게 똑같이 아까 구조는 뭐 거의 비슷하죠. 아까 2씩 더해지는 거고 여기는 3씩 더해지는 건데 언뜻 봤을 때 얘가 더 쉬워 보이지만 얘가 더 쉬워요. 왜냐면 내가 너희한테 갑자기 이 위에 수열에 127번째 항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맞죠? 3씩 계속 더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127번째 항이 뭔지 바로는 안 와닿잖아.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수열 같은 경우는 127번째 수열에 127번째 항은 1이 127개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쉽거든. 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배울 등차 수열, 이제 다음에 배울 등비 수열이 쉽다고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럼 이제. 봐봐. 7, 12, 아니, 11, 15, 19, 23, 27, 31, 35.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규칙이 이제 있는 건데, 봐봐. 항상 여기로부터 4씩 더해져 있는 게 보이죠.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자, 이러한 규칙이 있는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약속이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등차 수열이지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이건 등차 수열인 거죠. 뭐라고? 자, 어떤 항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이 차이가 항상 4씩 차이 나죠. 여기도 4가 차이 나고, 여기도 4가 차이 나고, 여기도 4가 차이 나고, 여기도 4가 차이 나고. 자, 이러한 규칙이 있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용어에 대해서 등차 수열. 이 똑같은 차이가 있잖아요. 7이랑 11의 차이가 4잖아요. 4, 4, 4. 똑같은 차이를 우리가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냐면 얘를 공차라고, 공통된 차라고 해서 공차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했을 때 공차가 얼마 했을 때 4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통된 차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리고 공차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difference에 놀랬죠? 디프런스를 쓰는 수학 강사라니? 왜냐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쓰다 보면. 쓸 수 있어! 배가연, 디프런스? 그러니까, 있다니까, 은근히. 난 영어를 공부 안 한 지 지금 어연 10몇 년이 지났는데, 디프런스를 쓴다, 감히? 근데 내가 냉장고는 못 써. 냉장고 쓸 수 있어? 어플이 뭐 시작한 거 있잖아. 맞아. 쓸 수 있어. 알파벳?
아, 이거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쓰고 있어, 너가 말한 거. 못 쓰네요?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아니, 차이가 많이 나죠. 맞지. 이거는 중학교, 초등학생도 이제 아는 단어고, 냉장고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저는, 님들은 현역이잖아요. 1년 뒤에 수능을 쳐야 되는데, 현역인데, 어찌됐건, 자, 이 등차 수열에서 이 똑같은 차이를 공차라고 하고, 얘를 영어로 디프런스의 앞글자만 따서 우리는 D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등차 수열의 D가 뭐야, 공차가 뭐야 했을 때 4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이제 핵심이다. 등차 수열의 핵심.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문제 푸는데 딱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풀거든. 자, 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A5, A6, A7, 이렇게 A8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어느 항이든 여러분, 자, 얘를 기준으로 했다고 쳐요. 여기서부터 내가 A3가 되려면 수아야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되니? 아니,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받아야 할 느낌은 뭐라고? 여기다가 어떤 수에다가 어떤 항에다가 공차를 딱 한 번 더 하면 두 번 장에다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세 번 장이 되죠. 자,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지. 아, 너무 당연한 건데 A1에다가 공차를 네 번 더 했다고 쳐요.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한 번씩 더 할 때마다 항의 넘버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몇 번째 항이 되겠어, 한가연님? 다섯 번째 항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애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긴 좀 그렇고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데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공식만. 뭐라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세 번 장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 했어. 얘래도 다섯 번 장이 되겠죠, 당연히. 세 번 장에서 공차가 두 번 더해진 걸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핵심 뭐다? 공차를 한 번씩 더 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여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로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쌤,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똑같이 계속 말합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드디어 나오는 게 이제 일반항이란 게 나와요. 자, 일반항이 뭐냐면, 여러분, 일반화한다. 이거 사람에 빗대면 좀 안 좋긴 하죠. 사람을 일반화하면 안 되죠. 근데 수학에서는 일반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항이라고 해서 AN이라고 일단 씁니다. 그러니까, 이 n에다가 2를 넣으면은 두 번장이 되는 거고 n에다가 10을 넣으면 10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다 될 수 있는 항 있잖아요. 얘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자, 근데 과연 이 일반항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등차 수열에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잘 봐, 진짜 여러분. 일반항이 뭐다? 무슨 항이든 다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A1에다가 공차를 딱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항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항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잘 봐. A1에서 공차를 4번 더 했어. 그럼 다섯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봐봐. A1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만약에 A10이 될까 했을 때 수아야 몇 번 더 해야 되니 공차를? 9번 더 해야 되잖아. 한 번 더 할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일 거니까 10번째 항이 되려면 첫 번째 항에서 9번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차를 9번 더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물어볼까? A1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해야 n번째 항이 될까? 자, 이걸 일반화하는 거예요, 지금. 한가연 씨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공차를? n번? n이면 1 넣어봐봐, n에. A1에서 1D를 더하면 A2가 되는데. A1이 되는데. A2가 돼야 되는데 A1이 되죠? 아니, 봐봐. 결국 얘랑 얘가 더해져서 얘가 돼줘야 돼요. n-1번을 더해야 된다는 거야, 공차를.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n번 짱이 되려면 봐봐. 첫 번 짱에서 두 번 짱이 되려면 공차를 한 번 더 하고 n번 짱이 되려면 n번 더 해버리면 n 플러스 1번 짱이 돼버리는 거겠지, 당연히. 첫 번 짱 기준이니까.
잠깐 보자. A2에서는 수아야 공차를 몇 번 더해야 n번째 항이 됩니까? 두 번째 항에서는 n-2번에 대해서 공차를 더해줘야지 n번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으로 너희가 스스로 납득 느끼셔야 돼. 얘랑 얘가 더해서 얘가 됩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3번 더해야 돼. 그럼 n번째 항이 되려면 n번을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n-1번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자, 근데 이 일반항을 구할 때 무조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두 번째 항으로도 할 수 있고, 야, 10번째 항으로도 할 수 있어. 자, n번째 항을 구할 건데, n번째 항을 구할 건데, 10번째 기준으로는 n-10번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딱 n번째가 될 거니까, n-10d를 더하면 되거든요. 자, 제가 조금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봐봐. 자, 위에 있는 수열에서 내가 일반항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무슨 항이든 될 수 있는 걸 일반항이라 했죠. 자, AN을 작성할 거예요. 위에 있는 수열에서. 자, 이 수열을 AN이라고 뒀을 때. 자, 그러면 수열 AN은 이 수열에서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몇 번 공차를 n-1번 공차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지금 공차가 얼마야? 4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미지수 4D라고 둘 필요는 없죠. 그러면 7 더하기 4n 빼기 4 이렇게 되고, 그러면 4n 플러스 3이야. 그럼 실제로 AN이 재밌는 요소는 AN이 4n 플러스 3이야. 이걸 우리가 딱 수학적으로 이 분석을 해서 지금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1 넣으면 7이 돼요. 얘는 뭐라고? 이 수열에서 어느 항이든 다 될 수 있는 일반적인 항, 일반항이거든. 2 넣으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 내가 272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여기 n에다가 272를 대입하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는 약간 가늠이 안 왔잖아. 감도 안 왔잖아. 아니 4씩 더해지는 건 알겠는데 272번째 항은 뭘까? 이렇게 분석하는 걸 고등학교 때 배운다는 수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해서 n번째 항을 찾는 거다. 그 이유는 등차 수열의 뜻에 있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4. 너무 큰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5. 8, 11. 자, 이렇게 간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죠. 왜? 동일하게 다 얼마씩 차이나? 3씩 차이 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로 갈 때도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공통된 차, 공차가 지금 얼마? 3인 걸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열에서 갑자기 너희한테 야, 192번째 항 얼마일까? 물어봤을 때 바로 못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자, AN을 찾을 겁니다. 어떻게? 외운 게 아니라 우리는 등차 수열의 뜻으로 찾는 거예요. 자, n번째 항이란 건 결국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n-1번 공차를 더한 거란 거죠. 자,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여기다가 1 넣으니까 첫 번째 항 되죠. 여기다 2 넣으니까 두 번째 항 되죠. 그럼 여기다가 192를 넣으면 192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공식처럼 제가 일반항을 쓰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요. 자, 이제 봐봐. 진짜 잘 들어. 학원을 다닌 이유야.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내가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열 AN, 등차 수열이 있어요. 진짜 재밌는데, 이건. 자, 첫째 항을 A1이라고 하고요. 공차를 D라고 할게요. 숫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든 다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분석을 할 건데 봐봐. 여기서 내가 n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일반항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은 무조건
어떻게 일반항 구한다? 첫 번째 항 기준으로는 A1에다가 몇 번? n-1번에 대해서 공차를 더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은 nd -d 플러스 A1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봐봐. 어차피 여러분 문제에서 첫째 항이랑 공차는 일반적으로 주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D랑 A1은 다 숫자로 주어집니다. 숫자로 주어진다고. 그럼 미지수가 n밖에 없거든요. 보니까 이거 좀 다시 쓸게. ND 말고 DN이라 쓸게. DN. 그러니까 보니까 등차 수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에 대해서 몇 차씩? 1차씩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 n에 대해서 1차씩이고요. 2차씩이 될 수 없단 말이야. 더 중요한 건 이 n의 개수가 얼마야? 공차랑 항상 똑같아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될 건데 그때 이 n의 개수가 항상 뭐랑 똑같다? 공차랑 똑같다는 n의 개수는 공차. 이 두 가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를 풀 때. 누구보다 빨리 풀려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풀었어? 여기서 일반항 AN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전 문제 풀릴 때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얘 어떻게 했어? 실제로 이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n-1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해서 이렇게 딱 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다? 얘가 등차 수열인 걸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A에는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일 거예요. 근데 이 n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랑 똑같다고. 공차가 얼마야 지금? 3이죠. 3이.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일반항이란 건 1을 넣었을 때 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3이 돼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1을 넣었을 때 3밖에 안 되니까 얘를 보정한다고 치면 마이너스 16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푼 게 아니라고. 그냥 이 형체를 알고 1을 넣었을 때 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부정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부터 풀 줄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푼다고 다. 좀 치는 애들은. 그래서 뭐라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분석했더니 n에 관한 1차식일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차 수열은 얘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n의 개수는 무조건 공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차 수열이 주어졌을 때 빠르게 일반항을 작성할 건데 그때 n 일단 쓰시고 n의 개수는 공차 바로 쓰시고 이게 뭔지 지금 모르죠? 그러면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6. 쌤 1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 그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동일하니까. 등차 중앙은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1번부터 빠르게 풀게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랍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A1이 마이너스 11이고 A4가 마이너스 1에 자, 수아야. A1에서 A4가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됩니까? 3번 더해야 되죠. 근데 마이너스 11에서 백아연님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얼마가 추가가 된 거죠? 9. 그러니까 여기서 공차가 그러니까 3번 더한 게 공차를 3번 더한 게 결국 9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D가 벌써 3인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안 푼다고 이거. 그래요. 뭐라고? 보자마자 여기서 일로 갈 때 공차가 3번 더해졌네. 그럼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까지 얼마 더해졌네? 9가 더해졌네. 그러면 공차 3개가 9라는 거니까 이미 공차가 3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뭐 공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정의를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공차가 3이 나왔죠, 지금.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AN 외웁니다. AN은 A1 더하기 n-1D니까 자 A1이 마이너스 11 여기 대입하고 D는 3 이렇게 대입해서 푼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어떻게? 이미 우리는 등차 수열의 AN의 모습을 압니다.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n의 개수는 공차랑 똑같으니까 3n 이렇게 바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1이 돼줘야 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4로 이렇게 보정을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등차 수열의 정의랑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을 분석해서 빨리 풀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31번째, 31번째 항이 85래요. 그리고 45번째 항이 127이에요. 수야, 수도 그만 먹어. 지지. 자, 그러면 31번째에서 45번째 항이 됐다는 거는 공차가 몇 번 더해졌습니까? 14번의 공차가 더해진 거예요. 자, 그럼 85에서 127이 됐다는 건 실제로 얼마가 더해진 거냐면 27에 15 더하면 42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 14개가 42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D가 여기서 3인 걸 알 수가 있어. 뭐 구하래, 여러분? 10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또 바보들은 첫 번째 항을 찾으려고 해. 왜? 너희가, 그러니까 바보라고 해서 좀 죄송해요. 그냥 공식으로 외운 애들은 100번째 항을 구하려면 AN을 구해야 되네? 그럼 AN은 A1 더하기 N-1D니까 다시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네?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고.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100번째 항 구할 때 첫 번째 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왜? 31번째 항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서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69번. 공차를 69번 더하면 되거든요. 굳이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할 필요 없다고. 얘 AN을 구해서 막 N에다가 마지막에 100 대입해서 풀었지만 우리는 좀 뇌를 부들부들하게 쓰자 이거죠. (3) 대입하면 자 A31은 85고 더하기 69랑 3 더하면 210에서 3 빼니까 207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292가 답이 됩니다. 전 공식으로 안 풀었죠, 여러분. 막 연립방정식 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뭐라고? 얘 두 개 구조를 보고 공차 몇 개, 얼마 차이? 그럼 공차 얼마네? 100번째 항 구하래? 첫 번째 항 구할 필요도 없어. AN도 구할 필요도 없어. 100번째 항 기준으로 69번 오른쪽 갔을 거니까 100번째 항은 31번째 항으로부터 69번 오른쪽 갔으니까 공차를 69번 더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뇌를 좀 그러니까 공식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말이죠. 자, 3번 볼게.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A5니까, 자, A5는 여러분 다 첫 번째 항 기준 보면 A1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거고요. 지금 등장하는 걸 다 A1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 자, 그 다음 A3는 A1 기준으로 공차를 2번 더한 거고, A2랑 A4가 나오네. 자, A2는 A1에서 공차를 1번 더한 거고, A4는 공차를 3번 더한 거예요. 자, 그대로 일단 대입을 할 겁니다. 봐봐. A5는 A 더하기 4D는 4 곱하기 A3죠. 4 곱하기 A3니까 여기다 4 곱하면 4A 더하기 8D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A랑 D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A2는 A 더하기 D죠. A4는 A 더하기 3D죠. 그랬더니 6이랍니다.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AD 연립방정식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풀어볼게. 자,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3A 더하기 4D가 0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2A 더하기 4D가 6이니까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게요. 자, 밑에 쓰자. 3A 더하기 4D는 0. 자, 빼시면 자, 밑에서 아래 뺄게요. 자,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6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자, A가 마이너스 6이야.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4D가 0이니까 여기서 D 값이 4분의 18, 즉 2분의 9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공차랑 첫 번째 항 찾았으니까 등차 수열은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 구하래? 7번째 항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자 A7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를 6번 더한 거니까,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요. 더하기 6 곱하기, 자, 공차는 2분의 9 구해놨죠? 2분의 9. 자, 약분하면 여기 3 되고, 9, 3, 27에다가 6을 뺄 거니까 21이 답이 된다. 그래서 나오는 쟤들을 다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이제 다 표현을 하고, 대입해서 식 2개 찾아서 연립방정식 풀어내는 문제. 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얘가 몇 번 장에서 음수가 되는지. 자, 그러면 일반항을 먼저 찾아볼게요. 1번. 봐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첫째 항은 100이고 공차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씩 더해지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n을 관한 1차식인데 이 n의 개수가 무조건 공차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넣었을 때 100이 돼줘야 되니까 여기 상수항으로 부정하면 플러스 103 이렇게 들어. 자, AN을 구했죠. 과연 그러면 n번째 항이 언제 음수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부정식을 풀 거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언제 음수가 됩니까? 자, 넘어가면 3n이 언제 103보다 커집니까? 자, 그러면은 103을 3으로 나누면 34점 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n이 34점 자가보다 커야 되는데 n은 여러분 자연수예요. 항 번호이기 때문에 0번째 항 이런 건 없죠. 그래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35번째 항에서 음수가 되는 걸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자, 등차 수열. 쟤는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돼. 똑같은 문제죠, 1번이랑. 자, 등차 수열이니까 AN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자, n의 개수는 공차랑 똑같으니까 공차가 지금 6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6n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고. 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52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8 이렇게 보정이 돼줘야겠죠. 그래서 결국 이 일반항 6n-58이 언제 양수가 됩니까? 얘를 1차 부등식을 풀라는 거고. 자, 58 넘기면 6n이 언제 58보다 커집니까? 딱 봐도 n이 10부터 가능하죠. 10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10번째 항부터. 자, 똑같은 얘기 하네요. 자,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언제 이번에 100보다 커지냐? 지금은 언제 음수가 됩니까? 언제 양수가 됩니까? 이거는 언제 100보다 커집니까? 똑같은 문제죠. 그냥 부등호 오른쪽에 숫자이냐, 숫자가 뭐냐의 그 차이지. 자, AN 작성하면, 자, 공차가 지금 4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4n 이렇게 시작할 거고, 1 넣었을 때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n 빼기 3이 언제 100보다 커집니까? 자, 이 1차 부등식을 풀라는 거고, 자, 그럼 4n이 언제 103보다 커집니까? 자, n에다가 25 넣으면 딱 100이죠. 26 딱 대입하면 104가 될 거니까 답은 26이 답이 되겠다. 자, 지금 숫자 4개가 있어요. 18이랑 9 사이에 x랑 y랑 숫자를 넣었더니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럼 봐봐요. 너무 쉬운 게 여기서 공차를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딱 얘가 돼야 되거든, 지금.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공차가 얼마? 이미, 그러니까 3d가 여기서 1로 되려면 마이너스 9가 더해져. 마이너스 9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공차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인 걸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8 다음에 공차를 한 번 더하면 15, 12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등차 중앙하고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 자,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어려운 건 아니고 봐봐. 자, A1, A2, A3, A4, A5, A6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를 A1 기준으로 표현하면 얘가 그냥 A고 얘는 A 더하기 D고 얘는 A 더하기 2D고 얘는 A 더하기 3D고 A 더하기 4D고 A 더하기 5D인데 잘 봐. 등차 수열에서 좀 재밌는 게 어떤 규칙, 어떤 성질이 있냐면 첫 번째 항 빼고
너희가 눈 감고 여기 딱 찍었어. 그러면 이 항은 항상 아니지. 이 항에다가 여러분 곱하기 2를 하면 항상 얘 두 개를 더한 거랑 항상 똑같아요. 봐봐. 요 곱하기 2 하면 2a 더하기 4d죠. 얘 두 개 더해도 2a 더하기 4d죠. 그게 얘는 안 되겠죠. 여기 왼쪽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항 제외하고 마지막 항 제외하고 등차 수열에서 어느 항을 너가 딱 잡았어. 그 항을 2배 한 거는 항상 얘랑 얘 더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봐봐, 2배 하면 2a 더하기 8d, 2개 더해도 2a 더하기 8d.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이런 성질을 그러니까 얘도 등차 중앙이야. 이 세 개로 봤을 때는 얘를 등차 중앙이라 하고, 얘도 등차 중앙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세 개 봤을 때. 얘 두 개의 등차 중앙, 등차 중앙, 등차 중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차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랑 끝 번째 항 제외하고서는 중간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얘가 지금 등차 수열 이룬다 했으니까 중간에다가 2배를 한 거는 양 사이드 합이랑 똑같다. 자, 2개 더하면 3x 플러스 3이죠. 얘랑 항상 똑같더라. 자, 2차 방정식 풀면 돼. 중3도 푸는 거니까. 자, 다 이항하면 야, 뭐 또 인수분해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2x-5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x가 2분의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x 뭐든 상관없죠. 그냥 모든 실수 x의 값의 합이니까 얘 두 개 더하면 2분의 3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뭐다? 양 사이드의 합은 중간의 두 배랑 똑같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이고 제곱의 합이 83일 때 이 세수를 구하래.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좀 약간 답답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쳤을 때 첫 번째를 a라고, 두 번째 항을 a 더하기 d라 하고, 세 번째 항을 a 더하기 2d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느낌이야. 연속하는 세 실수를, 세 정수를 우리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안 뒀어. 중학교 활용 문제 풀 때. 여기 중앙을 x로 두고 여기 x 빼기 1 두고 x 플러스 1 이렇게 뒀어. 왜냐면 이렇게 다 더하면 상수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깔끔하거든. 왜냐면 얘 다 더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수를 등차 수열 이룬다고 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중간을 a라고 두고 왼쪽에 있는 항을 a 빼기 d라고 두고 오른쪽에 있는 항을 a 플러스 d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문제 풀리는데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룬 세수를 내가 어떻게 둔다? a-d, a 플러스 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 세 개를 더했대요. 자, 세 개 다 더하면 3a 이렇게 되죠. 얘가 15고요. 여기서 a가 벌써 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해서 다 더했더니 83이래. 제곱해서 다 더했더니 83이래. 정리할까요? a제곱. 자, 마이너스 2ad 나올 건데 어차피 플러스 2ad 나오니까 버리고요. 자, d제곱. 아, 이거 한 번에 갈까? a제곱, 3a제곱. d제곱, 2d제곱. 이 83이다. 자, a가 이미 5인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자, 5 대입하면 25 곱하기 3, 75. 75 이항하면 8. 그러니까 2d제곱이 8인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d제곱이 얼마? 4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d가 2고 d가 마이너스 2면 쌤 수열이 바뀝니까? 바뀌긴 하는데 세수가 종류가 바뀌진 않거든. 봐봐. 자, a가 5죠. 중간에 5고 공차가 2면은 여긴 3이었겠죠. 공차가 2니까 여긴 7이겠죠. d가 마이너스 2면 중간에 일단 5예요.
근데 공차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여기가 7이에요. 왜? 마이너스 2를 더해서 얘가 된 겁니다. 여기가 3이 돼요. 그래서 순서는 바뀔 수 있어도 종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357이 되겠죠.